부용이. 나는 회룡이. 아우, 부용아, 나 너무 더워.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덥냐? 그래. 오늘따라 네 뿔 색깔이 햇볕에 익어서 그런지 더 빨갛게 보여. 이럴 땐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어야 하는데 맞아. 부용이 네 뿔이 어? 초코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냐? 뭐라고 너? 어? 저기 약수터 있다. 우리 약수 먹으러 가자. 진짜? 저기 어디? 저기 있잖아. 빨리 가보자. 빨리 가서 먹자. 안녕하세요. 회룡이 부영이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약수 선언이 뭐예요? 약수선언이요? 궁금한 게 많구나. 우리 회룡이 부용이 혹시 부처님을 법당에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예불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망월사. 회령사. 많이 공부를 했네요. 예스. 바로 우리는 부처님을 법당에 모시고 경전 공부를 하고 예불을 드리는 것을 무슨 사, 무슨 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도 망월사, 회령사 같은 곳인가요? 맞습니다. 약수선언의 겉모습은 다른 사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절 그대로인데 이름이 좀 다르죠. 선언은 스님들께서 공부하시고 수행하는 공간을 말해요. 선언의 모든 기능은 다른 사찰과 같지만 선언에서는 불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너무 목말라서 약수 먹으러 왔는데 그럼 약수 선언에선 약수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물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상징이나 의미, 희망을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죠. 약수선언에는 예전에 아주 좋은 물이 나오기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의정부 인근 주민들도 와서 많이 먹었는데요. 그런 인연으로 해서 약수선언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내가 제대로 봤잖아. 약수.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약수선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 빨리 가자. 목말라. 나도. 약수 먹으러 가야지. 네, 여기는 일주문이라고 합니다. 사찰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면서 정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정작 문은 없고 뻥 뚫려 있네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자, 일주문은 자로 한일자, 기둥두자를 써서 일주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비로소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문을 통과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하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신자들은 일주문에 도착했을 때 합장을 하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우리도 한번 합장을 하고 들어가 볼까요? 네. 다 같이 합장. 합장. 자, 여기 보시면 건물의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에 약수선언 관음정사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아 놓았는데요. 다른 말로 관음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사찰에서 많은 정각을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신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문화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176호 의정부 호원동 약수선언 목조보살 입상이에요. 이름이 참 길죠? 네. 우리 부용이 회룡이 모두 같이 문화재 이름을 외쳐볼까요? 네. 의정부 호원동
약수선언 목조보살 입상. 네, 참 잘했어요. 이렇게 문화재 이름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을 모두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문화재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지식, 의미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의정부 호원동 약수선언 목조보살 입상을 만나기 전에 먼저 문화재 이름 속에서 정보를 찾아볼까요? 먼저 지역, 사찰 이름, 불상의 재료, 불상의 종류, 불상의 모습을 차례로 넣어서 문화재의 이름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약수선원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나무로 만든 불상의 종류는 보살이에요. 그래서 목조보살, 서 계시는 부처님, 목조보살 입상이라고 부른답니다. 앉아 계시면 좌상, 누워 계시면 와상, 이렇게 이름을 고쳐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의정부 호원동 약수선언 목조보살 입상을 만나볼까요? 네, 선생님. 의정부 호원동 약수선언 목조보살 입상은 전체 높이가 87cm라고 합니다. 그리 크지 않은 크기인데요. 지금은 혼자 계시지만 원래는 세 분이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보살은 부처가 되기 직전 단계까지 다다른 깨달음이 높은 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부처가 되는 것보다 보다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부처님 옆 좌우 가까이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약수선언 목조보살 입상은 가운데 부처님이 계셨고 양옆에 두 분의 보살님이 계셨던 거예요. 원래는 세 분이 함께 계셨지만 지금은 모두 흩어져서 한 분이 홀로 계시답니다. 약수선언 목조보살 입상은 원래의 자리는 경상도 지리산에 있는 사찰이었다고 해요. 훗날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이곳으로 옮겨온 후 여러 번의 계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살 입상에서 여러 문헌 자료들이 나오게 되죠. 1905년에 만들어진 무구정광 다란이경, 또 금판, 발원문 등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선생님, 그럼 이 문화재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바로 부처님의 뱃속입니다. 네? 뱃속이라고요? 그걸 바로 복장 유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몰라? 아이고. 야, 넌 초등학생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아는 거야? 아유, 정말 복장 터지네. 아유. 뭐? 그렇지, 혜령아. 여기서 복장 터진다는 말은 바로 그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스. 부처님 뱃속에 담은 유물이다라고 해서 복장 유물이라고 부르는데, 처음 불상을 만들 때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이나 불상, 그리고 만들게 된 이유 등을 적은 문서들을 불상의 뱃속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불상은 신성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시 만들거나 고치지 않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불상을 고쳐야 할 필요가 생기겠죠? 그때 다시 불상을 수리합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불상에 넣고 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 불상을 수리했을 때 그 문화재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랍니다. 문화재 속에 꽁꽁 숨겨 있는 문화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은 오래 기간 동안 약수선언 목조보살 입상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상의 재료는 은행나무이고 옷의 모양, 보살상의 크기, 또 형식은 고려시대의 것이며 만들어진 것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구를 통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쌍둥이 보살상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 보살상은 바로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보살상은 1620년에 만들었다는 문서가 발견되어 약수선언의 목조보살 입상도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원래는 세 분의 불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지게 되었고 각각 다른 곳에 계시다가 연구를 통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사실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 약수선언과 소장 문화재를 들러보았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고장 의정부는 한양과 강원도, 함경도를 이어주는 큰 통로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6.25를 겪고 현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옛 모습은 저희 찾아볼 수 없지만 아직도 많은 문화재와 역사 이야기가 곳곳에 남아 있답니다. 우와, 역사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여기 엄마 아빠랑 꼭 다시 와야겠어요. 내가 우리 문화재 다 소개해줘야지. 난 친구들도 데려올 거다. 우리 고장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큰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회룡이와 부용이가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약수 먹으러 고고. 고고.